대검이 지금 이 시간 현재 검사장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내 지검장들이 일단 모여갖고 회의를 하고 2시부터 하는 거 보니까 점심을 처먹었군요. 왜? 점심 중요하지. 밥 먹으러 가는 게 윤석열한테 제일 좋은 일종의 식충이 같은 거잖아. 터널로 이렇게 가잖아. 터널로. 우리 정필승 변호사 좀 뜨끔뜨끔하겠다 지금. 이 방송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항상 저의 마음을 표현을 하잖아요. 자, 오후 2시에 수도권 내 지검장들 모여서 회의를 하고 4시에는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좀 늦게 올라오실까봐 따로 배려하시나 보죠. 수도권 따로, 지방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디서 하는지 누가 오는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알만한 사람 다 알 거예요. 법조계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알고 싶지도 않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재밌는 거 첫 번째 하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오지 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우리 편 아니니까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게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내세울 것 같긴 한데 좀 웃기죠. 그게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당사자 중에 한 명이라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그 사람도 어차피 검사장이고 그 사람도 검찰의 일원이고 의견을 분명히 낼 수 있는 건데 그 가장 중요한 사람을 안 와도 된다. 혹은 오지 말라라고 배제를 해버리는 것 자체는 되게 좀 우스운 상황이고 그냥 이야기 한마디만 더 하자면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수사 지휘를 받을지 말지를 회의를 한다는 게 너무 좀 기가 막히는 그 거죠. 이야기는 이따가 할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성윤이 오면은 모냥 빠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대드는 상황. 그것도 있고 윤석열은 문 대통령한테 배워. 박지원. 그런 상황이 돼서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하듯 이성윤을 있는 자리에서 내가 총장으로서 그를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장이니. 오죽했으면은 최강욱 의원이 그랬잖아. 윤석열이 똘마니 규합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제 정변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법무부 장관이 뭐를 하시오라고 사상 2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이거 우리 회의해보고 결정할게? 요거 개싸가지죠. 정확히 말하면. 이게 쥐 체계 안에 놓여 있는 애들이에요. 이가 검찰이 아닌 상황이라면 이거는 뒤집어질 일이고 수사지휘권 발동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두라는 표시라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항상 검찰이 자기네들이 무슨 준사법부의 독립된 기관이 어쩌니 저쩌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검찰에 무슨 지휘를 하는 게 그 사회 정의를 이렇게 바로잡는데 무슨 장애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대한민국의 상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 상권 중에 행정부 수반 대통령만을 국민들이 선거로 뽑아요. 이거는 대통령에게만 국민들은 권력을 위임한 거예요. 권력을 위임했고 그리고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각부 장관들이 있고 이 각부 장관들이 다시 그 각 청을 지휘 감독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법이 검찰은 독립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 모든 공무원들은 다 독립돼서 자기의 업무를 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 권리라는 게 독립돼 있다라는 게 그 각각 개별의 사건에 있어서 독립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행정부가 그것도 전체 국민의 위임을 받은 행정부가 통일적 사무를 하기 위해서 지시 감독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 지시 감독을 하는 거는 내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추미애 장관님의 지시가 부적절하다면 그건 국민이 판단해요. 국민이 판단해서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선거에 다른 당을 선택한다든지 하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전체 행정부라는 대한민국 행정부라는 하나의 그 국가의 산부가 통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거지 검찰은 혼자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님이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하는 거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러니까 국가의 통일적 사무를 위해서 너는 따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책임을 질 사람이 하는 거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이 책임을 진다는 거 문재인 대통령님이 책임을 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 감히 하나 국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부서 중에 하나의 청의 장 따위가 장관의 지시는 대통령의 지시거든요. 이 지시에 대해서 즉각 수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네들 나름의 그
전달 체계상에서 뭐 항의를 할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자기들 표시를 할 수는 있겠죠.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의사는 표시할 수 있겠지만 지위는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이 지위를 받아들이겠다. 하다못해 지금 이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푸나님이 야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면 그거는 따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푸나님이 지는 거고. 그런 것처럼 이거는 어디 일개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개 기업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국가 조직에서 그것도 국민의 인권에 가장 접해 있는 가깝게 접해 있는 검찰 조직에서 장관의 명예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를 회의를 하고 있는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는 일부 변호사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잠깐만. 내가 말했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자기 앞에 했던 말이 다 무력화돼 버린다.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좀 공소죄로 해. 아니 이게 공사체. 검찰의 이의제기 절차가 있어요. 총장의 소속은 대검찰청이므로 이의가 있을 경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장관의 지시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진혜원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국 검사장 회의는 뭐예요? 제가 대답할 아세요? 네. 법령의 근거가 없어 친목 단체입니다. 개추네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진혜영 부부장 검사가 한 말이 우리 엄마랑 회의했더니 특임 검사 임명하래요. 그 말이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 이성윤 오지 마라. 중앙지검장 오지 마라는 말에 윤석열의 옹졸함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당사자는 윤석열 아니야? 그러면 거기도 한동훈도 검사장이니까 갈지 안 갈지 이제 검사장 아니구나. 연구위원으로 안 나오고 있구나. 어쨌든 그러면 윤석열도 당사자니까 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문제는 검사장을 열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싸가지가 없는 건데 제 분석은 이런 거예요. 오늘 아마 결론이 안 나올 거예요.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 결론이 안 나올 게 분명하고요. 아마 결론이 나오더라도 내일쯤 또는 주말 지나면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결론이면 일요일 오후에 나오는 방식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 월요일 신문에 나올 테니까. 근데 문제는 나는 이 검사장 회의를 왜 소집했느냐가 다른 이면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그만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소집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소집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계속 하고 싶긴 한데 이게 그냥 꼬리를 내리면 그러니까 수사 지휘를 받아버리면 영이 안 설 거 아니야. 간단히 말해서 이제 추미애한테 완전히 이제 개목줄 끼고 있는 검찰총장이라는 소리 들으면 자존심 상하니까 검찰총장직을 유지하기 위하는데 나름대로 검사들 앞에서 최소한 위신은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열어서는 안 되는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이 회의를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하는 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수용하겠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직을 유지하려는 시도일 것이다. 이게 지금 제가 예측하는 이 회의의 결론이에요. 특임검사 이야기 많이 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대검 차원에서 특임검사들 카드를 꺼낸다면 저는 그거는 죽는 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임검사라는 거는 특임검사 제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2010년에 그 대검찰청 규칙으로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물론 이제 대검에서 대검 차원에서 규칙을 정해서 특임검사라는 걸 형식적으로 만들고 그걸 이제 검찰총장이 해서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법무장관한테 대항하기 어려워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설특검법이 있어요. 상설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으로 할 수 있고 대통령이 임명해요. 만약에 그쪽에서 특임검사 카드를 꺼내면요. 저는 추미애 장관님은 바로 특검법으로 나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상황만큼 절대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세히 들어가 보면 검사장회의 소집한 것 자체가 꼬리 내린 거라니까요. 당장 수용 그냥 하게 되면 완전히 무릎 꿇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겠다. 요식행위 불가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이성윤이 와가지고 서로 격론이 벌어지면 이 조폭 두목의 위신이 깎이므로 넌 오지 마. 사실은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검찰의 투톱이에요. 알고 보면.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투톱이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잘못하고 있는 거 맞잖아 이런 식으로 대들기 시작하면요 윤석열은 거기서 또 영이 안 서기 때문에 정말 옹졸한 자입니다. 나라면 뭐라고 해. 그리고 논리로 대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검찰총장을
그러면 되는 거지. 오죽했으면 이게 최강욱 의원이 똘마니 규합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나 이분이 요즘에 하는 워딩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 어쩜 그렇게 국회의원이 그렇게 해줄까. 되게 고맙다는 말씀이 드려요. 지금 하는 이런 어떤 표현들이 장관 지시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아까 지금 정변 이야기한 그 맥락이에요. 그만둬라. 요거는 기본적으로 너무 쉽게 표현해서 제가 한 발짝 더 나가서 센 워딩 쓰면 싸가지가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검찰총장이 가면 어디라고 덤벼 이런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런 조직은 검찰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검찰 개혁의 요건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의 검찰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외곽에서 이간질하면서 막 하는 세력들 있죠. 거기에 보면 실제로 언론을 어떻게 보려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냐면 검찰들 뭐 뒤숭숭, 검사들 반발 이렇게 쓰는데 이건 다 구라입니다. 실제로 그런 권력 집단 내에 들어가면요. 일부 승승장구하는 출세하는 검사들을 제외하고 일선에서 개고생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못마땅한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걸 이쪽 양비론 같은 거 있잖아요. 추미애 장관도 너무하는 것 같고 윤석열도 너무하는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이 사건의 정확한 본질은 윤석열이 자기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서 수사권이나 검찰총장으로서의 직위를 남용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식이 계속 되니까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거야. 여기서 추미애의 잘못이 뭐가 있어? 근데 언론은 이걸 양비론을 모르고 가거나 추미애가 너무 나선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해버려요. 다른 것도 아니고 현직 검찰총장의 측근이 열려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은 진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될 만큼 조심해야 되는데 노골적으로 감싸면서 비호해. 근데 잘 들어가 보면 윤석열이 직접 연관돼 있을 것 같기도 해. 그럼 그걸 누가 통제합니까?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지. 그 맥락으로 보도가 나와야 되는데 일선 검사들 부글부글 누가? 아니 부글부글 하면 사표 쓰고 나가세요. 지지합니다. 사표 쓰고 나가시는 거. 그 언론이 진짜 문제인 게 추미애 장관의 이런 발언들이나 행동들을 화났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화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정당한 권력 행사이고 그다음에 뭐 칼을 빼들었다. 약간 추미애 장관님이 공격한다는 식으로 계속 제목들을 뽑고 보도를 하는데 이런 거 자체가 이 윤석열을 약간 피해자 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이게 어떤 그 적 같은 보도 하나를 실제로 여기 쓰여 있어. 적 같은 보도라고. 추미애 수사지휘 검사들 반발. 최동욱 사태 떠올라. 정희도 김수현 부장검사 내부망에 글 올려. 어느 한쪽만 편드는 지휘 내리면 안 된다. 최동욱 사례 반복되는 것 같다. 참담하다. 지랄 연병들 하세요. 이게 최동욱 사태는 말 그대로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서술로 알고 있지만 확인된 건 없지만 말 그대로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몇몇 기관들이 최동욱 뒷조사를 해가지고 바지를 벗겨서 쫓아내버린 거잖아요. 정상적인 절차로 수사 지휘를 내린 게 아니라 최동욱이라는 사람을 말 그대로 최동욱의 망신을 쌀을 뻗치게 만들어서 최동욱이 강제로 내려가게 했던 그 사건인데 이거를 정상적이고 적법한 수사 지휘라는 방법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썼어요. 중앙지검장은 이미 총장에 대한 내부 건의사항을 노골적으로 언론에 공표해 언론 플레이를 했고 총장의 지휘권 행사를 위한 구속영장 전문 제공 요구를 무시했다. 중앙지검장이 총장한테 그러면 안 되고 총장은 그러면 법무부 장관한테 그래도 돼? 똑같은 논리를 똑같이 적용해야지. 중앙지검장이 총장한테 그러는 게 못마땅하면 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그런 것도 못마땅해야 되는데 총장이 하늘이에요, 이 사람들은. 총장이 하늘이고 총장이 모든 것이야. 이런 애들이 정치 검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한테 어떤 독립적인 권한을 주어지는 이유가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수사하라는 그 의미에 가까운데 지금 얘들은 그런 거잖아요. 요거는 다른 사건 아니라니까 복잡하게 꼬면 막 전문 용어 등장하니까 되게 막 어려워 보이는데 현직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선거 개입하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조작하려고 했던 사건이야. 근데 이게 현직 검찰총장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이야. 그러니 이 사건을
사실은 윤석열이 지휘하는 건 아예 맞지 않아. 이게 다른 제도가 있다면 이거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윤석열 포함해서 한동훈 포함해서 그 모든 연관 있는 사람들이 공수처 같은 데 수사해야 되는 사건이야. 여기 추미애가 잘못한 구석은 단 하나도 없어요. 더 세게 나가길 바랄 뿐이에요. 아까 그 윤석열과 추미애 뭐 직무수행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추미애가 더 낫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추미애 장관 더 세게 나가라. 지금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여론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사건을 갖고 무슨 논박이 뭐가 필요해요. 당사자가 수사를 해야 되는 당사자가 얽혀 있는 사건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추미애처럼 하는 거예요. 원래 법률 격언에 누구도 자기의 사건에 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자기가 연관돼 있을 수 있는 거는 배제된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게- 이제 이 검사들이 서로 이제 똘마니 규합 대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 법무부에서 지금 거음원 유착 수사팀 교체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미 늦은 거지 사실 알고 보면. 법무부가 지금 그래서 이미 땐 늦었다. 뭐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검 쪽에서 이거 교체할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문 수사 담당자 회의는 열지 않고 이러면서 사실 지금 한 발짝 두 발짝씩 물러나고 있는데 즉각 지시를 그냥 내린 게 아니고 여러 번 지시하거나 여러 번 뭔가 했는데 그게 안 바뀌니까 수사 지휘권이라고 하는 공식 공문 제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공식 공문 A4 용지 3장짜리로 이렇게 내려서 여기에 인증을 남기는 거죠. 그냥 말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 쉽게 표현하면 이거 봐봐요. 공소체잖아요. 진지하게 말한다. 이렇게. 아니 언론에서는 그 추미애 장관님의 지시를 윤석열이 다 잘라먹었다고 했을 때 언론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었냐면 이거는 그 뭐라 그러지 정식 공문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식 공문으로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를 하다가 그래? 그러면 정식으로 뭐 지시하지 뭐 하고 지시를 내니까 이젠 또 이건 또 너무한 거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언론의 태도가 너무 웃기고 그리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공문이 내려왔다는 것은 정상적인 지휘 체계를 거치고 적법한 통제 활동을 하겠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겨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자세히 보도가 안 됐던데 이 수사 지휘 내용을 읽어드리면 정확히 답이 나와요. 제목 수사 지휘 수신 검찰총장 제목 채널A 관련 강요 미수 사건 지휘 본건은 검사가 기자와 공모하여 죄수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협박하여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와 관련하여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아까 말했던 그 맥락들이 그대로 나오죠. 대검은 2020년 6월 4일 서울중앙지검의 1.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고 2.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총장에게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하여 결정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바 있음. 이에 대검은 2020년 6월 19일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하여 수사팀의 피의자 이동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음에도 검찰총장은 위 6월 4일자 지시에 반하여 회의 종료 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2020년 6월 29일 대검 형사부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중 9명으로 단원 선정 절차까지 완료하였음. 현재 1.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되었고 2.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대검 애규 제1017호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시로 대검 검찰청 부장회의가 설치되어 심의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같은 지침에 규정된 병렬적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복하여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며
3. 이 사건 피해자의 신청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문 수사단의 결론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대검찰청 부장회의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도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대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함. 다음 1.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와 같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 수사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전문 수사 자문단의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함. 2. 본건은 사회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 특임검사처럼 하라는 거예요. 2020년 7월 2일 법무부 장관 추미애 이렇게 내용이 여기 다 축약돼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를. 여기서 추미애를 욕하는 사람들은 그냥 쓰레기예요. 실제로 그렇다고. 요거는 검찰총장과 검찰청 측근이 얽혀있는 어마무시한 조작 사건입니다. 여기에 무슨 디테일이 필요해.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이런 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디테일이 함정에 빠지니까 그래요. 여기서 현재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채널 A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채널 A와 동아일보와 조중동이 가장 지금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 언론으로 가장 총동원당 있고 특히 이동재와 한동훈은 증거인멸을 했어요. 근데 뭐가 나왔냐면 백모 기자의 나왔던 핸드폰에 나온 것들 중앙지검이 확보를 해서 그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 이것은요. 자, 이제 이야기를 좀 결론을 내려보면 윤석열은 이게 이제 이 검사장 회의의 결론이 윤석열이 사퇴하겠다는 이야기는 사퇴할 거였으면 회의를 소집 안 했다고요. 사퇴 안 하겠다는 의도에서 검사장회를 소집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뭐 최강욱 의원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상황 되면 사퇴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시 안 받을 거면 사퇴하는 거지 당연히. 지시해야 될 나한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대상인 상급자가 지시를 내렸는데 그 지시에 대해서 안 받겠다고 하면 그 자체가 항명이라는 건 징계 사항이고요. 검찰총장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혼자 그것을 수긍하면 무릎 꿇는 바가 되니까 자존심은 있어서 검사장이 결과를 통해서 수용하겠다는데 수용하겠다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사태를 거치면서 내가 느낀 건 윤석열은 최소한 검찰총장 사퇴는 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의 수사 결과가 잠정적으로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게 맞습니다. 당사자라고 이게. 그렇잖아. 숨기는 자가 범인이잖아. 왜 한동훈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방해를 했는데. 근데 이걸 누가 숨기려고 했어? 윤석열이 숨기려고 했지. 그럼 윤석열이 범인인 거예요. 채널 A 검언 유착 선거 개입 조작 사건은 윤석열이 범인인 겁니다. 근데 이자가 지금 검찰총장으로 있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그럼 이분도 연구위원으로 가셔야 하나요 일단은요? 아이 참네.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검찰들 똘마니 규합하고 있는데 이 똘마니 규합이라는 게 최강욱 의원의 워딩이죠. 똘마니 규합이라는 표현 딱 어울리네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촛불 이전과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냥 대통령이야 모든 사람들은 공무원일 뿐이에요. 명색이 국민 주인인 거잖아.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높은 게 아니고 그 국민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아줬기 때문에 높은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야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이라고 국민 위에 군림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은 뭔데? 그 윤석열 같은 자가 자기가 얽혀있는 사건을 이렇게 덮는 것 자체 이 자체는 당장 내려와야 될 대상인 거죠. 똘마니들 규합해가지고 세를 과시해? 네, 실제 검사들도 규합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 게 그 이프로스라는 검찰 내부망에 글들이 안 올라오고 있대요. 그래서 뭐 정말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신임하는 검사들이 많다면 거기에 뭐
추미애 장관님을 욕하는 이런 글들이 올라오겠지만 지금 아무 글이 안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규합도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검사들은요 새로운 검찰총장이 누가 될까에 대해 눈치 보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네.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번에 법무부에서 법무부 감찰관을 한번 임용을 했어요. 유혁 변호사라고. 원래 이분이 검찰 출신이야. 그러니까 근데 서울대 법대 나오진 않는데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 공대를 나와서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한동훈보다 한 기씩 위에요. 근데 이분은 장난 아니라는 거야. 그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맡을 사람이에요. 착착 준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수사를 하겠지만 또 검사장으로서의 이 감찰에 대해서는 유혁 변호사라는 사람이 할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